굉장히 멋진 비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4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런 뉴스들, 유튜브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아냥을 거리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큰 소리를 칠만 하다라는 기간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미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유튜브를 자세히 보지 않고 수박 겉핥기로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도대체 뜻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제발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후에 들어와서 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야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 정도의 선택은 하실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초보자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이 판단 못한 것에 대한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보시고, 배우고, 또다시 보고, 공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4년을 향하고 가는 여러분들의 할 일이고요. 그렇게 내다보면은 이제 눈이 떠지면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노하우와 내 자산에 마이너스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의 얘기를 반복해서 떠드리고 싶지 않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뭘 하든 간에 부동산을 팔아도 몇 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또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을 알아듣게끔 본인이 이해를 한 후에 결정을 한다면 실수가 없는 것이죠. 몇 년을 계속 부동산을 팔고 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지,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달러로 예를 들어서 축적을 많이 해나가지고 쌀 때 산 거죠. 1,100원 라인에. 그래서 지금 크게 돈을 버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서 떠들고 있는 투자의 투자, 자자, 이것을 제대로 하고 돈을 벌어본 사람인지,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학 박사, 이런 석사, 말은 할 수 있지만 돈은 제일 못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는 실물, 현장, 이런 경제를 아는, 직접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니면서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여러분, 2달 반 남았습니다. 이제는 2달 반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선택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요. 미국의 실업자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은행도 많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질 것 같고요. 그리고 노숙자가 끝도 없이 탄생하고 있고, 강도와 차도둑, 집털이 끝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제는 정말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셨겠죠. 정부에 이제 돈이 모자라서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나 피치에서 또 한 번의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린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달 반과 앞으로 2024년에 대한 준비 못하신 분들은 바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지금 오르고 있다. 저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30% 떨어졌다.
이제 반등이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일어난 어거지 정책으로 반등이 있었고요. 이제 제대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빚을 많이 낸 앞으로 고금리로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잘 이어져 갈까요? 부동산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거는 50억, 100억, 200억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이야기. 그 안에 제가 살아봤고 그 안에서 제가 투자도 해봤고 장애층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0.5%, 0.7, 10% 내에서 제가 살아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투자를 해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망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실을 들여다본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여러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다못해 100억, 200억씩 올려놓은 부동산의 주인공들이 지금 바로 건설회사에 서로 쪼개먹기. 이 건설회사의 사장이 저 집을 100억에 사주고 이 건설회사가 저 집을 150억에 사주고 이 건설회사가 저 집을 200억에 살아주고 서로 값을 올려주는 그런 팅팅치기. 이 약자들이 지금 PF 문제라든가 부동산 대출 문제로 내일 모레 문을 닫고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나 지금 정부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죠. 우리 돈 빌려주지 않으면 이 큰 대기업들 무직 나오고 다 엎어진다. 어떻게 할 건데? 정부에서 일찍 퇴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나중에 엄청나게 할 것이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어쩌면 지금 그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나 공갈 협박이 정권에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회사들에 어쨌든 그만큼 여러 가지로 부동산들 잘 내년을 들여다보면 거품이 너무너무 많이 껴있고요. 자산의 가치는 미국 경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은 요동을 치면서 돈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부자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걸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엄청 사서 이제 쪽박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는 마우이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추석이 지난 후에 자 2023년 2달 반 남았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우리가 이제 처할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계속 지속 이거를 이렇게 등에 업고 쭉 지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렇다면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 설명 다 드렸고요. 또 한 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우이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할로.